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톡 골라서 톡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이제 건강톡톡과 함께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유독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 그러다 말겠지, 조금 걸으면 괜찮아질 거라 넘겨왔던 그 통증. 하지만 그 불편함이 매일 아침 반복되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다면 그건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발이 보내는 분명한 이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발. 그 발바닥에 무리가 쌓여 생기는 병. 이 시간 건강톡톡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자신의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 남성분. 그런데 갑자기 발을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가요? 발바닥 중앙이 바늘에 찔린 듯이 통증이 있고, 그것이 운동을 할 때나 걸을 때 더 이상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가 있어가지고 4, 5년 전부터 아팠는데, 운동을 안 할 때나 좀 자주 걷지 않을 때는 통증이 없어져서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좀 놔뒀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진료를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언젠가부터 발바닥 부분이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면 이 시간 화면을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을 괴롭히는 발바닥 통증, 이제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김현철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사람이 차고 나갈 때 힘을 전달하는 전달축에 너무 무리한 힘이 걸려서 염증이 생기는 것. 아침에 증상이 특별히 있는 이유는 처음에 힘을 쓰는 이 축을 다시 사용할 때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죠.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되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 때 엔진이 제일 시끄럽게 돌아가죠. 사람 몸도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워밍업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족저근막의 통증이 항상 그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운동을 해서 많이 걸어서 갑자기 아픈 거 물리치료하고 한 2, 3일 지나면 그냥 풀립니다. 족저근막염은 이게 한 달 간격으로 한 서너 번 비슷한 부위가 통증이 느껴져요. 이것은 과용 손상이 아니라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직도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계속 재발하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바닥이 아플 때 족저근막염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발바닥 통증. 그 통증에서 이제 벗어나 보겠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다가 중앙이 갑자기 통증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엄청 심한 통증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번 통증이 생긴 이후부터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차고 나갈 때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나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오래 서 있을 때 엄지발가락이 약간 저린 증상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발목 주변의 통증은 없으신가요? 통증이 있긴 한데 족저근막염의 영향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대부분의 발바닥 쪽 통증 환자들이 다쳐서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게 되는 거죠. 원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알게 되는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발목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검사를 좀 해보시고 나서 다음 진단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의 핵심.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먼저 영상 검사가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던 뼈와 연부 조직의 상태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과정. 엑스레이와 MRI 검사는 통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정상 관절은 이렇게 관절 주변 마디마디가 다 매끌매끌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호 씨 발목을 보면은 관절 주변이 이런 데가 약간씩 날카롭죠. 이렇게 동글동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앞에 날카로운 거 보여요? 뒤에 뭐가 계속 자라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죠. 약간 두꺼워져 있는 거, 앞에도 각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조금씩 접질리면서 부딪히고 있었던 게 꽤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오고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관절이 약간 흔들리면은 그 흔들리는 관절을 잡아당기는 족저근막과 아킬레스축, 즉 힐 코드가 계속해서 무리를 하고 있었구나. 발목 접질린 것은 아마 저 뼈의 모양으로 보면은 한 10년?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염증이 누적돼 오다가 4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그 느낌을 알게 된 거. 발목에 작은 불안정이 오랜 시간 누적되며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 것. 먼저 그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리치료를 진행합니다. 굳어있던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관절에 가해졌던 압박을 조심스럽게 덜어내는 시간. 이렇게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밝혀낸 원인을 바탕으로 느리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환자 스스로 일상에서 틀어진 인대 방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테이핑 시술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테이프는 발등에서 정강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테이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발바닥에서 양 복숭아뼈로 올라가는 테이프가 될 것입니다. 양 복숭아뼈를 다 이 테이프가 커버를 해줘야지 불안전성에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테이프도 역시 사선으로 올라가서 양 복숭아뼈를 덮어주는 그러한 테이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복숭아뼈를 잡아줄 때 발목 전체의 안정성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테이핑하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심하게 잡아당기거나 묶거나 하지 않았어요. 종이만 제거하면서 그 긴장도로 이렇게 테이핑을 적용해도 안정성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보조기 착용이 이어집니다. 움직임 속에서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차분히 덜어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길러줄 스트레칭을 배우는데요. 팔은 양쪽 팔은 어깨 넓이 정도로 짚어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팔 한 보 앞에 나가시고요. 네. 그 옆에 팔도 똑같이 한 보 정도 뒤로 가실 거예요. 요거 발은 일직선이 되시게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허리하고 골반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무릎을 굽혀주셔야 되세요. 네. 뒤에 종아리가 당기셔야지 스트레칭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발 각 5회씩 한 세트.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한 세트씩 하면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꼭 따라해보세요. 15년 전에 발목을 다쳤던 게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스트레칭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살도 빼고 해서 완치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쳤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잠복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무직,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고 평생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운동하다가 뭐 등산 다니다가 골프 치러 갔다가 이럴 때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족저근막은 얇은 막입니다. 그런데
그 족저근막의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족저근막 자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결절성 근막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발바닥 만져봐서 뭐 덩어리 같은 게 만져져요.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드물지만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족저근막 자체를 약간 절개하기도 하고 그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족저근막을 손을 대잖아요. 그럼 힘을 차고 이렇게 나가는 그 축을 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술한 다음에 반드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족저근막은 수술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의 매우 많은 원인이 발목의 인대 손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것은 발목의 인대 접질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원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발바닥의 피로를 풀고 유연성을 기르는 게 족저근막염 예방의 핵심. 자, 운동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관장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운동치료 전문가 이정원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수리남 이관장입니다. 아침에 첫발의 통증, 족저근막염. 그건 여러분 발바닥 충격흡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그 무너진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다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있는 솔루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수건으로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수건을 발바닥 앞쪽에 걸어줄 거예요. 천천히 당겨서 발바닥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잘 늘어난다는 생각을 못 든다면 엄지발가락만 내 발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보낼 거예요. 살짝만 보내서 이 부분의 압력을 더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해진 근막의 압력을 떨구는 기초적인 단계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좌우 각각 20초씩 3회씩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스 롤링 마사지. 얼린 생수병을 가지고 발바닥을 2분간 천천히 굴려줄 거예요. 자, 혈류 개선과 염증의 완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굴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얼린 생수병이 없다라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굴려줘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했다라면 제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하나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일어서서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을 이용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자, 얘는 떨어지면 안 돼요. 엄지랑 새끼를 눌러서 얘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 천천히 밀어서 굴린다는 생각으로 슬라이딩, 다시 돌아오고 발가락 빠지지 않게요. 슬라이딩, 돌아오고. 자, 이렇게 10회 반복을 해주고 반듯하게 서볼게요. 발바닥에 지면을 꽉 눌러주는 느낌이 바로 들어오죠. 자,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저희가 발바닥에 이제 근막을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걸 했다면 이거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내 발바닥의 기능을 나한테 인식을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족저근막염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으로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 첫 발걸음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담동 수리남 이관장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첫 걸음. 그 발걸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호를 느꼈다면 무리해서 버티기보다 이 시간 알아본 내용을 참고해서 발이 쉬어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편안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하여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